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시민문화활동과 정기활동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주제토론에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속초문화재단의 문예진흥팀과 문화특화지역 추진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제토론은 지난 9월 28일 시작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규모 주제토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속초에서 문화예술로 놀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속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발제 및 자장을 맡아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SC환경 대표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속초권 팀장으로 근무하시고 현재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둘의 PD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속초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속초 관광둘의 엄기동 PD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발제를 좀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자부심, 그리고 강원도에서 사는 자부심, 속초 시민으로 사는 특권, 그리고 애로사항, 그리고 자부심,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자부심하고 특권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발제를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자 느끼시는 자부심에는 굉장히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령, 그 다음에 성별, 직업, 문화,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방송 매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저희 10대인 저희 딸한테 너는 살면서 속초시에 자부심이 뭐가 있니?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연령에 따라서 느끼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고요. 저는 이제 자부심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물이라든가 생활, 문화 이거에 따라서 느끼는 차이점들이 자부심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좀 발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느꼈던 자부심입니다. 네, 일단은 요즘에 핫한 사람으로 인해서 손흥민 때문에 되게 자부심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현진이라든가 운동선수들을 좀 통해서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생활에 대해서는 IT 강국, 빠른 인터넷 속도라든가 편리한 교통, 안전한 치안, 그리고 문화는 이제 K-팝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따뜻한 정,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요거는 솔직히 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 느끼는 자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진을 볼 때마다 매번 대한민국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고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인물, 생활, 문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좀 강원도에서 살면서는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내가 강원도에 살면서 자부심을 느꼈던 적은 많이 없습니다. 느끼는 건요. 그나마 손흥민이 그래도 춘천 사람이니까 강원도에 대한 좀 자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생활 쪽에서는 그래도 강원도가 관광도시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전혀 문화적으로는 제가 경험하거나 느꼈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이게 자부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초로 넘어와서요. 속초 사람으로 진짜 여기 산다는 것. 여러분들도
여기 저보다 다 오래 사신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후배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속초 사람으로 살아가 가는 데에 있어서, 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물, 생활, 문화. 내가 느꼈던 자부심은 뭐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건 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속초에 살면서 느꼈던 자부심보다는 내가 속초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산과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그냥 돈 주고 보려고 오는데 우리는 매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특권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씩 걷기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보면서 속초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특권, 뭐 엑스포라든가 영남호라든가 그런 데를 걸으면서 좋은 경치와 공기를 마시면서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가 속초에는 되게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속초 시민은 공짜인 갯배. 저도 갯배가 속초 사람은 공짜라는 거 안지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속초 사람은 이제 공짜라고 해서 갯배를 신분증을 내고서 딱 지나갈 때면 좀 약간 이런 것들이 특권이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모든 게 좋은 것들을 숙박비 없이 매일 속초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특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권하고 자부심하고 좀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내가 속초에 살면서 매일 자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특권을 좀 누리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또 애로사항들도 속초에 살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주변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콘도 좀 싸게 잡아달라 그럽니다. 예. 뭐 속초 사람들은 또 속초 회원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전화해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초 사람들은 다 수영을 잘할 거다. 바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워터피아라든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그러는데 다 바다 수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할 거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영을 할 줄을 모르는데 볼 때마다 수영 한 번씩 해보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야 니네 매일 해 먹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속초를 굉장히 시골로 보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갯배를 공짜로 탈 수 있는 특권도 있는가 반면에 관광객이 또 너무 많이 와서 갯배라든가 설악산들을 한참 시즌 때는 속초 시민들은 잘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약간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여기 계시면 이제 여름이면 이제 속초가 관광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한 해, 한 계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느꼈던 이제 자부심은요,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속초라는 딱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한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요. 그리고 속초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그런 때마다 좀 되게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느끼는 되게 주관적인 자부심일 수도 있겠지만요. 1963년도부터 보강사에서 보강 미니골프장이라는 체험 관광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에 계신 분들이 되게 트렌드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이런 좀 체험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광 PD인 그 입장은 되게 주관적으로 저는 체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것들은 제가 관광 PD가 돼서 알았던 내용입니다. 속초에서도 3.1 운동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도문동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3.1 운동을 준비했다라는 거.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모르고 자랐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관광 PD라든가 그런 것들을 업무를 보고
지역 조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3일 만세 운동을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규모로 진행을 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초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부러워할 때, 제일 큰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가장 큰 슬로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우리 일상에서 좀 많이 떠났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 주민들은 매일 일상을 여행처럼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 PD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많은 자부심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여행처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것들이 조금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생각을 또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저는 좀 약간 좀 토론 주제로 진행을 하고 싶은 게 일단은 강원도에서 살면서 조금 느껴야 될 자부심들을 좀 선배님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속초에 살면서 느꼈던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또 여러작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을 듣고 나서요. 조금 전 발제해 주신 엉기둥 PD님과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속초가 매우 좋은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들은 강의에서 요즘 청년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네와 가족, 그리고 고향이라는 개념이 약해지면서 과거의 청년들이 힘들 때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말을 하던 마음의 안식처,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요즘 청년들에게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하던 바다가 그대로 있고 어렸을 적 뛰놀던 할머니 댁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도시화돼가는 사회에서 속초는 아직 적당한 시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움과 다정함이 묻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 속초는 언제나 따뜻한 기억이 떠오르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자부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초에서 산다고 물어보는 것도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아바이 마을에서 산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이 크지만 아까 여기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특권을 제대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속초 이 아바이 마을에서 살면서 갯배라는 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그 갯배싹을 안 내는 게 꽤 오래됐지만은 그 갯배싹을 안 내면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속초 시민들은 그러한 거를 특권이라고 속초 시민에게 특권이라고 줬는데 그 특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내 동네에서 이런 특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속초에서 사시는 분들은 갯배를 그냥 무상으로 탄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이 당연한 일인 양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갯배를 타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갯배에 타는 주민들이 갯배 스스로 끌었어요. 근데 지금은 속초 시민들이 무료로 갯배를 타시면서 누구 하나 갯배를 끄시는 분이 없어요. 왜 갯배를 안 끄시냐고 물어보는데 왜 갯배를 끄네요. 갯배에는 당연히 선장이 있고 끄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끌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 자체 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왜 갯배로 인해서 속초가 많이 알려지고 또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갯배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오늘 이런 자부심을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더 마음이 아파요. 갯배 주변에서 살고 있으면서
앞서 발제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속초의 자연환경, 천혜 자원, 강도 있고 호수, 온천, 산, 바다들이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역시 가진 사람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 경제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편차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속초이기도 하죠. 그 영랑호 개발 때문에 사실 우리 속초 사람들끼리 사이에서의 갈등 요소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또 플래카드로 온 거리를 갖다 도배해 놓고, 그러면서 또 주중에는 또 철거했다가, 공무원들이 단속하지 않는 주말에 다시 붙였다가, 오늘 아침에 또 철거하고, 월요일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고, 도대체 누가 뒤에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주관하는 세력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할 정도로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구 8만 도시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러한 갈등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가 과연 우리 속초 주민들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니면은 속초 시민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도시인지,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허수아비인지, 그것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들을 갖다 간혹 보내고 있는 그 점이 저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고향 속초가 인물을 선양하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예. 단적인 예로 보면 완전히 문학으로 보면 전국구로 그냥 상당히 예? 대단한 예? 네임밸류가 있는데, 고향에서는 찬바입니다. 예. 예. 그게 천양기차입니다. 천양기차. 다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이기섭 박사니, 그 다음에 이종주 선장이니, 좀 의로운 사람에 대한 선양을, 이 속초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은 공을 남기신 분들은 더 드높여서 남들이 다 이렇게 좀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는 분도 그렇고, 앞으로 후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러러보지. 이게 바로 저는 이게 속초의 자부심이 되려면 정체성,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높이면 속초에 대한 프라이드도 점점 더 가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간단히 해봅니다. 속초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속초가 어쨌든 간에 이제 문화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속초 시민들이 자부심으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살려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속초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산, 바다, 호수, 온천 같은 자연환경이 있어서라는 말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세먼지랑 일교차가 정말 적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타지에 나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일교차가 적고 미세먼지가 적은 도시였구나. 이게 정말 축복받은 곳에서 사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초에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호수가 일반적인 호수가 아니라 석호라고 하는 호수인데요. 이 석호는 원래 바다였던 곳이 막혀서 형성된 것으로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지리 수업에서도 석호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경포호보다도 영랑호랑 청초호를 예시를 들어서 더 많이 말을 하는 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석호를 이 작은 면적의 도시에서 2개나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눠보는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 토론인데요. 다른 분의 자유 발언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자유 발언 시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요. 또 다른 분의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거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초 호수공원에 있는 정자에 가도 노을이 좀 더 잘 보였는데 이번에 그 보강병원 뒤에 건물이 생기면서 노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속초의 진짜 모습을 많이 해치는 게 아닐까. 이런 걸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지만 우리가 지키고 싶은 속초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있지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완벽한 공간이 탄생하는 것보다는 옛날 것이 지켜지면서 또 그 컨텐츠가 발전되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이쪽을 보는 거와 저쪽을 보는 거와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갑갑하다. 저쪽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한편 이쪽으로 보면은 편안해져요, 마음이. 그런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건물들이,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기 전에 많은 속초 사람들, 그리고 또 속초를 찾는 외지인들이 느꼈을 만한 그런 감정이 아닐까,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고려해 줘야 될 분들이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좀 건강한 어떤 개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좀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과연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과연 속초에는 도시재생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시재생보다는 속초는 정말 공간재생 사업이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뭔가 청년들 정책 사업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청년들만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속초에는 최성주 선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재생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뭔가 조금 공간재생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저는 이때는 솔직히 공간재생이든 어떤 재생이든지 간에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속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과연 속초에 어떤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좀 토론의 주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스카이라인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지금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선뜻 이제 떠오르진 않는데요. 특히 이제 마을 같은 경우들 이제 지켜나간다고 할 때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게, 아까 발제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도시재생에서 그분들의 주거환경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원주민들은 또 이제 거기를 요즘 같이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부문을 타고 다른 곳으로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또 이주하기를 원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제 그 마을 같은 이제 공간을 지킨다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훼손됐지만은 이제 더 이상 좀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부분들, 속초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고층 빌딩 한참 들어올 때 시에서 조례로 어느 정도 뭐 제한을 좀 해놨습니다. 이제 스카이라인을 좀 지키려고. 근데 시민적 차원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속초시에서, 속초 지역에서 좀 지키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뛰어난 자연환경이 사실 속초가 관광지가 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시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어쩌면 우리의 생존하고도, 또 생활하고도, 경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공감대를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키자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공간을 활용한 도시 문화 재생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좀 지역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속초 문화재단 이번에 5번 이렇게 걸쳐서 투표한 것 같은데요. 주제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게 참 많은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좋은 주제를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참 좋은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다들 좋고, 이런 거 아까 뭐 스카이라인, 골목길, 거의 주민들이나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공감대는 굉장히 됐어요. 근데 이게 행동이 없어요. 이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공간적 자부심이라든가 자원에 대한 자부심들은 다들 동일한 키워드로 갖고 계시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애로사항들을 조금 속죄한다는 것들, 주민으로서 불편한 점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중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매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저도 속초에 사는 주민으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과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후에 속초 문화재단에서 속초의 문화의 질을 더 높여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속초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속초 시민으로 산다는 것에 장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경관, 미세먼지나 일교차 저금, 그리고 또 적당한 시골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는 등 자부심을 갖고 속초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좋은 면이 많은 도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더욱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얘기의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엄기동 PD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규모 주제 토론의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소규모 주제 토론 진행 영상은 속초 문화재단 페이스북에 남아있게 되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은 편집 후 속초 문화재단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속적인 검색 및 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5주간 나온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속초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홈페이지 oksc.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살고 싶은 속초를 만들기 위하여 속초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주간 함께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소규모 주제토론 5주간의 라이브 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